당신의 퇴직금이 매달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하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은 소중한 퇴직금. 은행 IRP 계좌에 넣어두고 이제 안전하겠지? 안심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뒤 어쩐지 이상합니다. 수익은커녕 원금이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줄어 있습니다. 잠시 후 퇴직금 3억을 받고도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하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성실 씨는 은퇴를 앞두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고스란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겼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성실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통장을 정리하다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자는 한 푼도 붙지 않았는데 원금은 몇십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황급히 은행에 달려가 묻자 돌아온 대답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고객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출금되었습니다. 김성실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냥 가만히 두었는데 수수료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는 IRP 계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IRP 계좌는 금고가 아니라 비용을 내야 하는 주차장과도 같습니다. 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주차비가 나가듯 아무런 운용 지시 없이 돈을 그냥 방치하면 수익은 0%인 상태에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실제 한 증권사 블로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작은 수수료가 10년, 20년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황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더 무서워집니다. 박은혜 씨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아껴뒀다고 생각했던 IRP 계좌에서 딱 5천만 원만 꺼내 쓰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예금처럼 부분 인출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고객님, IRP는 일부만 인출이 안 됩니다. 돈을 빼시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은혜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좌 전체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말정산 때마다 쏠쏠하게 돌려받았던 세액 공제액은 물론이고 운용 수익까지 합쳐진 금액의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세금 폭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돌려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토해내게 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실제 경고 사례에서도 이러한 비극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낀 세금이 오히려 노후의 발목을 잡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박은혜 씨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간단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IRP 계좌를 2개로 쪼개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수령용으로, 다른 하나는 매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돈을 넣는 자기부담금 납입용으로 말입니다. 만약 박은혜 씨가 이렇게 계좌를 나눠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 3억이 들어있는 본계좌는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납입했던 자기부담금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계좌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퇴직금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겠죠. 이것은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급할 때 쓸 수 있는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1,3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동갑내기 두 친구 최진수 씨와 이현우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진수 씨는 그래도 노후 자금은 목돈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 든든하다며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그의 통장에 찍힌 돈은 약 2억 5,500만 원,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반면 이현우 씨는 IRP 계좌를 통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낼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현우 씨가 10년간 내게 될 총 세금은 약 3,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친구보다 1,350만 원을 고스란히 아끼게 된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잡으면 세금 감면 폭은 최대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한 은퇴자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IRP 계좌의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 계좌를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IRP 중도해지는 무조건 세금 폭탄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전문가의 분석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매년 7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으로 92만 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바로 다음날 해지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인 115만 5천 원을 내야 하니 23만 원가량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돌려받는 환급금 92만 4천 원을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차곡차곡 재투자해서 연평균 2.3%의 수익만 올려도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그 돈은 정확히 115만 5천 원으로 불어납니다. 즉 해지 시 내야 할 세금을 재투자로 번 돈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계산일 뿐 중도해지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IRP를 무조건 묶어두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IRP 계좌의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계좌는 자동으로 돈을 불려주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소중한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셔야 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내 IRP 계좌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내고 있는 수수료는 몇 %인지, 혹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더 좋은 조건의 금융사는 없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값 아끼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째, 내 계좌가 하나로 뭉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퇴직금과 내가 넣은 돈이 한 계좌에 뒤섞여 있다면 나중에 박은혜 씨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사에 전화해서 계좌 분리가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십시오. 셋째, 막연히 놔두지 말고 나의 수령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이 돈을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어떤 상품에 투자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IRP의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히 알고 준비할 때 IRP는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IRP 계좌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